김지석 구단과 판일러 7단의 대결인데요. 일단 판일러 7단은 다시 2점을 잡으면서 워낙 큰 실리다 보니까 집을 챙겨놓고 우변에 백이 삭감을 해오면 싸우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했고요. 일단 이제 방향은 우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곳을 먼저 하나 붙여가네요. 우하기 쪽에 뭔가 이제 모양을 조금 찜찜하게 만들어 놓고 우변을 두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변에 타기하는데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판일러 7단은 중앙 쪽에서 씌워서 공격해봤자 어차피 우변 쪽으로 백이 들어가서 살아버리면은 지금 당장은 중앙에 이제 두터움을 쌓아도 특별히 쓸 곳이 없다. 차라리 우변 쪽에 이 우변에서 우하 쪽의 집을 확실히 지킨 이후에 다른 곳을 두는 것이 낫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 칸 팀 선수 교환은 흑 입장에서 좀 기분 좋은 그런 선수 교환이고요. 그리고 씌워가네요. 그러니까 저 2점을 잡겠다, 혹은 공격하겠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좀 중앙을 좀 두텁게 하고 싶은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중앙을 두텁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했던 여기 모양이 원래 엷었는데 입구자 한 칸 뛰면서 두터워졌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좌상 쪽과 중앙 쪽을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이제 모양을 만들겠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확실히 그 두터움이 결국은 좀 말을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우변 같은 경우는 뭐 서로 큰 집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흑이 지금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백 입장에서 단수 치고 있고 흑이 단수 칠 때 밀거나 하면은 괜히 이 돌이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흑은 우변을 지금 지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끼려고 한다면 위로 끊는 수도 가능은 하겠네요. 지금 흑이 이쪽을 끊고 백이 단수 치면 그냥 때려내고, 물론 이렇게 두면 잡힌 것 같지만 한 칸 뛰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이렇게 두면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건 막았을 때 여기까지 젖힐 수 있다는 게, 또 백이 이곳을 빠지면 넘어가서 정리가 된다는 게 흑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타겟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위로 끊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밑으로 끊었고요. 어차피 백이 있는 것은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네. 백은 끊어야 되니까요. 자, 끊어갔고요. 흑은
뭐 좀씩 더 두터워지고 있고요. 백은 일단 흑의 우변집을 최대한 견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 2라운드 진행되는 다른 대국 중에 재밌는 대국이라고 한다면 신진서 구단과 셰어러 구단 대결이 있었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이겼네요. 또 갑조리그의 아, 왕자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박정원 구단, 신진서 구단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반 이동훈 선수가 또 중국의 천이선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충분히 일종의 미스매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동훈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유명하지 않은 기사한테 또 워낙 잘 두기도 하고요. 또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른 한국 기사의 바둑은 아직 끝이 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중중전보다는 한중전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늦게 네, 끝나더라고요. 늦게 끝나죠. 지금 뭐 한국 기사 바둑이 아니라서 저희가 뭐 중계를 해드리진 않지만 좀 관심이 가는 대국 같은 경우는 커제 구단하고 천야회 구단, 커제 구단이 승리를 거뒀고요. 구지아오 구단하고 미팅 구단, 미팅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승부들이 많았네요. 네, 빅매치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 요 진행에서 지금 백이 갑자기 여기 느닷없이 한 점을 왜 때리나 싶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흑돌이 있으면은 손을 뺐을 때 이걸 끼우고 이렇게 끊으면 때린 순간 나가서 5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켜뒀고요. 지금 흑이 여기를 늘게 될 텐데요. 아, 이게 뭐 중앙에 중앙에 갑자기 옛날 말로 연탄 공장이라고 하죠. 네. 뭔가 거대한 집들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진짜 초반에 이 좌기 쪽을 한창 둘 때 생각해 보면은 다 이제 백돌이 두터웠었는데 흑이 하나씩 연결하더니 결국 흑이 중앙에 어마어마한 집을 지금 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 거기까지 뒀어요. 지금 백도 여기를 굉장히 뛰고 싶었겠지만 뛰는 순간 또 이쪽으로 두는 수가 또 굉장히 큰 자리여서 그쪽을 두지 못했고요. 중앙이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정밀 개발 해본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좀 흙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감각적으로는 모양이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뭐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은 흑이 이기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석 구단이 노린다면은 여기를 단수 쳐서 차단하고 여기를 또 차단하고 여기를 젖혀가는 것을 좀 노리고 있나요? 이제 그곳을 끊어서 집으로 이득 보는 거. 혹은 이걸 잡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잡히는 모양 같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으면은 여기가 또 선수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걸 하면서 좀 집으로 득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앙이 이렇게 흙집이 크게 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너무 많이 났죠? 몇 집인가요? 얼핏 봐도 그냥 귀를 빼고도 40집? 귀까지 쉬운 집이 넘네요. 쉬운 4집 정도. 근데 100집이 몇 집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특별한 뭐가 없다면 그래도 여기가 조금 네, 거기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끊었을 때 이렇게 두면 나중에 젖히면 이 5점을 잡는 수는 있어요. 네, 반절 잡는 거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점이 10집 좀 넘는데 흙이 여기만 둬도 그거 작지 않거든요. 거기가 더 크겠는데요? 잡는 거보다? 그러면 결국 백이 이곳을 두게 되고 흙이 흙이 지키고, 지키는 그런 네. 흐름일 텐데 글쎄요, 그 정도로는 좀 백집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일단 중앙이 너무 많이 났어요.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 쪽의 백의 느슨함 그게 페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까지는 일단 뭐
그때 이후로는 좋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판단하는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인공지능 그래도 일단 이 넘어간 걸로 중앙을 먼저 공격했으면 백이 약간이라도 승률 기대치가 높은 걸 보여줬었는데 여길 넘어가고 흑이 지키고 한 칸 뛰어서 세력이 된 순간에는 사실상 흑이 좋다라고 퍼센테이지를 말을 해줬고 그때 이후는 지금 꾸준하게 흑이 앞서고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봐도 중앙에 느닷없이 이런 큰 집이 났다는 네. 것 자체가 이미 백이 잘 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일단 급소. 일단 그곳은 좋은 수법입니다. 배워둘 만한 수법이에요. 지금은 흑이 뭐 여기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으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런 거라도 단수 쳤다가는 바로 봐도 끝납니다. 여기 둘 때 이렇게 되면은 반이 아니라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여기서 또 흑의 맥점 여기를 한 집을 내는 수가 좋은 수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 두면은 여길 둬서 여길 때 젖혀서 유가무가가 되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먼저 꼬부려야 되고요. 진짜 저런 거 한번 안 했다가는 난리 네, 나네요. 그렇죠. 이곳을 젖히고 이렇게 네. 약간 프로기 사람의 실수 안 할 만한 모양이지만 아마추어 분들 봐도 좀 흔히 나올 만한 한번 깜빡할 수도 네, 있는데 충분히 깜빡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지금 김지석 구단이 하변 쪽을 두고 있긴 한데 진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 5점 10집 잡는 것보다는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여기가 왜 커 보이냐면은 흑이 뒀을 경우에는 다 백이 놓고 따고 결국 여기까지 놓고 따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도 한 집도 없어졌죠. 여기 한 집과 여기 네. 두 집, 정확히 두 집은 일단 없어졌고요.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집이나. 여기가 또한 세 집이 생기니까 자체로 5집 차이인데 그리고 여기까지 백이 미는 것까지 걸리니까 6집 차이가 네. 백집만 6집 차이가 나는데 흑집도 꽤 차이가 나죠. 여기가 6집에 흑집이 5집 차이가 나요. 지금 11 11집짜리네요. 그러니까 네. 집만 정확하게 11집에 뭔가 약간 좀 찜찜한 찜찜한까지 것까지. 하면은 뭐 거의 밑에가 10집짜리니까요. 네. 정확히 10집이 조금 두텁긴 하네요. 아주 조금 두텁죠. 네, 중앙 단수 때문에 다만 백이 먼저 두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이봐도 뭐 미세한 바둑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딱 눈에 보이는 이득. 이거 너무 잘 됐다. 그런 것이 눈에 딱 보이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럼 같은 라운드 이제 박정환 구단 바둑과 좀 반대 개념이라고 네. 봐야 될까요? 끝내기 단계에서는 아까는 그냥 별일만 없으면 이기는 바둑이었다면 이번은 별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느낌이어서 글쎄요. 지금쯤은 김지석 구단도 본인의 형태의 분리를 확실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대국들이 김지석 구단의 좀 약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약간의 느슨한 선택들.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좀 더 이득 볼 곳을 찾아서 흔들어 가야 합니다. 거기도 마늘물 먼저 해놓으면서 여기는 짚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낫겠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것은 단수 칠 때 이쪽을 끊어버리면 이 6점이 이 6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둘 수가 없습니다.
100이 조금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은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100이 좀 늘어난 부분은 이제 이 부분 100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끝내기를 다 하고 네. 여길 막아가면 그래도 제법 늘어나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그래도 가장 큰 곳이라서 그쪽을 두면은 꽤 미세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계산으로 그냥 미세한 거로 끝나거든요. 이기는 결과가 일단 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최대한 버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난다면 흑도 그렇죠. 뒤로 물러났겠죠. 모양은 흑도 하나 물러나 주는 게 좀 더 깔끔한데 지금 그만큼 뭐 여유가 흑도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곳은 가장 큰 자리고요. 이렇게 모양이 좀 찜찜해서 흑이 만약 그냥 물러선다면 백도 이제는 젖히는 게 가장 크잖아요. 네. 그리고 흑은 이쪽을 꼬부릴까요? 중앙이 지금 이쪽 부분을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백의 확정가는 좀 세기가 중앙을 제외하고 한 58 정도의 여기가 백집인가요? 지금 일단 중앙까지 봐야겠는데요. 58로 보면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여기에다가 백이 여기는 다 교환이 되잖아요. 되고 아니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요. 이러면 몇 정도인가요, 지금? 70, 68, 9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68, 9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미세한데 68, 9까지 계산이 되면요. 근데 다만 여기서 흑돌 차례라서 흑이 먼저 이런 데를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흑은 73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런가요? 예. 정말 미세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여기가 한 백이 한 두 집은 줄기 때문에 68, 66, 66, 73. 반집 승부인데요. 그렇게 되면. 근데 흑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셨잖아요. 네, 이 딱 모양으로 막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히면 지금 엄청 미세한 것 같은데 무조건 흑은 건너붙이겠네요. 네, 건너붙이는 수가 좋아 보여요. 아, 건너붙이고 젖히는 수가 있군요. 뭐 어딜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결국 뒤로 치는 순간 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이게 있어갖고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보여주신 대로 막히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뒤로 지금 굉장히 미세한데 이렇게 아까 보고 뭐 반집 승부인데 이게 이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거면은 이거는 뭐 무조건 졌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쉽게 막히지가 않네요. 거기가 마지막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다행이죠 지금. 근데 마지막 중앙 쪽 정리가 어떻게 될지가 안중근 프로도 지금 계속 개가하면서 느끼겠지만 뭔가 백이 이기는 개가 잘 안 세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세한데, 그렇죠. 미세한데 그러니까 저도 개가를 계속 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보다 미세한데? 그래서 그냥 끝나요. 그냥 뭔가 백이 이렇게 되면 백이 이기겠다라는 참고도가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결국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치면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아까 제가 거기가 중앙이 아까 10집은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7집, 8집. 그러니까 흑이 한 집 늘어났으니까
5집 차이나요, 여기가. 어, 그러니까 물론 백이 선수로 이 상변을 둘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5집 차이는 지금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하나 끝내기 한다고 집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 나중에 이런데도 찜찜하지만 뭐 놔야 되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중앙이. 이런데 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두면은 네. 뒷맛만 좀 나쁜 모양새지 결국은 그나마 나중에 이런 건 있나요? 이렇게 둬서 여기를 찝고 이쪽에 끊어져서 하나 놓게 되는 거 차이 정도. 그나마도 여기 돌이 있어야 되나요? 그런 끝내기들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뭔가 정상적인 수순으로는 그리고 여기 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돼도 여기 그게 또 또 반집 흙이 있죠. 반집이 있는 거거든요. 아, 참 뭔가 중앙에 너무 큰 집이 나서 당연히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미세하고 차이가 미미하지만 아, 이게 김석 구단 이기는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자리를 결국 흙이 갔어요. 중앙 부분이 잘 막히지 않는다는 게 참 괴롭네요. 아, 근데 진짜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요. 아, 진짜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약간 뭐랄까요 반집과 한 집 반 사이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너무 빠질 데 없는 한 집 반. 그럼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반집 승부라는 얘기인데 네. 아, 결국 파이널 선수가 그곳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네요. 일단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이렇게 미세한 바둑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안타까운 거는 뭐 득볼 게 별로 없네요, 지금. 정말 같은 라운드 되고 박정환 구단 바둑과 정반대되는 개념. 박정우 구단 바둑은 미세한데 뭐 해볼 데가 없어서 박정우 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 바둑은 미세한데 김석 구단이 뭐 해볼 데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아쉬운데요. 차이가 차라리 많이 나면 아쉬움이 좀 덜했을 텐데 흑집이 결국 73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네, 73점 반, 3이라고 봐야죠. 중앙에 놓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백은 일단 상변을 둬야죠, 백이. 까지 42. 여기는 집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를 거기 집으로 봐줘야 할 것 같은데요. 50, 51, 66.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걸로는 안돼 결국은 이런 데로 당하게 돼 있고 여기를 두고 그러니까 도서 딱 돼야 이런 식으로 되면 이래도 반집이 지는 상황이에요. 7집이기 때문에 7집인데 백흑돌 차례. 근데 지금 혹시 나중에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사셨나요? 거기 하나 놔야 되는군요. 네, 이거 지금 여기 나중에 다 공배 메워지면 하나 받아야 돼서. 거기를 제가 한 집을 잘못 세고 네. 있었네요. 어쩐지 제 생각엔 더 미세한 것 같은데 네. 거기 한 집이 있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겠는데요. 그 한 집이 아픈 이유는 나중에 이런 데도 찝어서 자축 만들어서 끝내게 할 때도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나중에 여기 흙이 한 집 더 생긴 늘어날 거- 수가 네. 있거든요. 그쪽이 있었군요. 저는 아예 그쪽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둑은 미세하다고 해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둑을 이기려면은 이제 뭔가 중앙에 뭔가 해서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둘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흙이 안 지켜도 되고 여기가 집이 아닌데 이거를 뭐 물러나게끔 하고 그러고 이제 두면 부분적으로 두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순이 나온다면은 이길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은 뭐 그런 수순이 저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병 끝내기를 먼저 할 수가 있군요, 여기. 파닐러 선수 생각은 때려내도 이런 데를 찝고 단수 치면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긴 6집인데 여기 뭐 넘어가도 이미 집이 너무 많이 줄었다. 저를 백이 여기를 먼저 두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흑이 지금 6집짜리 중앙을 잇고 백이 마지막 끝내기를 두는 줄 알았는데 흑이 그쪽을 해놔버리고 지금 6집짜리를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집짜리를 이제 백이 둘 가능성이 생겼죠. 백이 둘 가능성이 생겼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흑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6집은 득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 한 수만으로 이미 100집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거 왜 이렇게 깔끔해 보이죠, 끝내기가? 그러니까 뭐 더 지저분한 게 사실 중앙 뒷맛 때문에 뭐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런 변수 자체를 좀 없애버리네요. 김지석 구단 최근 며칠간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 것 같네요. 한중일 이제 우승자들이 두는 용성전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에게 또 하필 뭐 역시드 큰 조를 뽑아서 두 번째 판에 패하면서 3위를 하고 지금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서 1라운드 라오이아노 선수에게 패배하고 파닐러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좀 앞서서 오늘 좋은 내용 기대했었는데 참 뭔가 잘 안 풀리네요. 뭔가 김지석 구단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좀 김지석 구단이 좀 그 흐름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쭉 치고 나갈 때는 연승도 정말 엄청난 연승도 하고 지는 주간에는 계속 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렌샤오 선수한테 연속 2연패하고 네. 3연패였던가요? 3연패. 좀 그런 시기들이 좀 있어서 확실히 김지석 구단은 조금 흐름을 많이 타는 느낌이 좀 드는데 최근에는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또 초반 복잡한 싸움 사실 좀 더 쉽게 처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네. 평소에 김지석 구단이면 좀 더 쉽게 처리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뭔가 좀 과격한 행마들 그러다가 아직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또 느슨한 행마들 조금 일종의 엇박자가 좀 많이 난 바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차이가 미세하지가 않겠네요. 네. 저쪽에서 확실하게 득을 보면서 좀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승부가 확실히 났습니다. 참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까지 같은 라운드 박정환 구단 바둑과 네. 정확히 대비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워낙 또 김석 구단이 파닐러 채단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승리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중앙에 저렇게 큰 집이 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중앙에 저렇게 큰 집이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또 났는데 의외로 차이가 안 나왔고 그것도 또 한 번 또 놀랬고요. 물론 중앙 내준 동안 우변을 아예 무너뜨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이가 좀 좁혀진 거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긴 합니다만 이대국의 승리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김지석 구단 또 금방 회복하면 또 금방 연승을 하잖아요. 네. 워낙 기세를 잘 타는 한번 좋은 흐름이면 쭉 이겨내는 기사이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좋은 리듬으로 돌아오겠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세계대회가 시작되는 건 LG배 본선이 사실은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때에 맞춰 조금 더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파닐러 재단도 치열하네요. 저거는 지금 충분히 득을 받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시잖아요. 네. 아예 파고드는 네. 끝까지 파고듭니다. 아주 집요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가 안 난다고 생각하면은 뭐 당연히 당연히 버티는. 네, 당연히 버팁니다. 그러니까 파넬러 칠단 맨 처음에 바둑 기사로 봤을 때 약간 귀여운 인상이 있잖아요. 약간 곰돌이 푸 인상이 네. 있어서 바둑도 조금 여유 있게 두는 스타일인가 했더니 완전 정반대입니다. 네. 아주 끝까지 파고들어서 상대가 정말 질릴 정도로 파고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버텨가면서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신민준 선수가 딩하오 선수한테 패배를 했네요. 이거는 좀 예상 약간 못한. 조금 네. 신민준 선수가 1라운드 때 중국의 시어라오 선수를 꺾고 바둑 내용도 좋아서 중국의 딩하오 선수는 물론 뭐 무시할 선수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라오 선수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뜻밖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일단 중앙 쪽에 파닐러 선수가 한껏 버텼기 때문에 약간의 뒷맛을 좀 노려보고 싶지만 참 뭐가 수를 내고 싶어도 낼 만한 모양이 별로 없네요. 좀 아쉽습니다. 참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요? 이쪽 뒤에 단수 친 수. 네, 거기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보고 둔 작점인데 그 판단이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로 오고 지키고 다시 이렇게 진행된 걸 생각하면 이 자리에 벡토리 먼저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 더군다나 여기를 뒀을 때 혹시 이쪽을 둔수를 잠깐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네. 해요. 그 시점에선 때려내봤자 젖히면 단수 치고 다시 뒤로 메우면 아무리 큰 패라도 패가 다 걸린 패고 만패불청하면 되겠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함부로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면이 참 두고두고 아쉽네요. 네, 이제 뭐 그 장면 때 이제 안윤정 프로도 이야기했지만 김석 구단이 분명히 좋다라고 보고 있다. 몇 수의 수순이 원래 낙관파이기도 하고 몇 수의 수순이 그냥 최고 안전한 수순으로 아예 모양 자체를 정리를 시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역시 강하게 좀 뒀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 남는 거죠. 파닐러 7단이 또 평소 성격대로 좀 최대한 버티면서 중앙에 뭐 크게 생길 건 없습니다만 김석 구단은 혹시 그래도 모양이 좀 찜찜하니까 물러나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둬야 그래도 뭔가 좀 수가 날 건덕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길 두고 한번 끊어보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의 차이는 사실 상변에서 또 파일럿 7단이 굉장히 좋은 수순을 밟아놨기 때문에 사실 물러나도 졌어요. 물러나도 네. 지는 상황인데 그럴 거면 애초에 저렇게 치받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이러니까 약간 혹시 여기서 파닐러 7단이 큰 착각을 일으킨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일단 괜히 찜찜하게 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단 김석 구단은 최대한 찝찝하게 두고 갑니다. 과연 파닐러 7단 어떤 선택을 할지요. 뭐 알잖아요. 네, 알면서도 네. 파닐러 7단 뭐 저희의 예상과 한치의 빗나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는 100이라면 이런 데 한번 막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 당장 수는 안 나지만 그래도 뭐 좀 물러나 줘야 차이를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데를 한번 둬보고 뭐 단수까지 쳐온다면 이런 데를 조금 마지막으로 한번 네. 어차피 개가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뭐 이런 데 치면 뭐 찜찜하긴 하거든요. 결국 사실 근데 파고들면 수는 안 나긴 안 나요. 네, 뭐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편하게 보는 입장에서 보는 거고 실제 이제 대국자 심리로는 다 이긴 바도 뭔가 자기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좀 떨리죠. 사실 그래서 애초에 왜 치받았는지 제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파닐러 네. 7단 본인의 색깔을 마음껏 보여주는 수법이에요. 찝찝하지만 수는 안 나. 약간 이런 네. 느낌이랄까요. 아마 거기 지금 이야기하신 데 막으면 저는 무조건 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길 두고 싶어서 저길 추가한다고 봐야 돼요. 일단 뭐 김석 구단도 지금 안용준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거는 너무 예상이 되는 수순이에요, 사실. 가장 찜찜하게 만드는 수를 두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파일럿 7단이 네 그렇죠. 거기로 손이 가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안 둘 거면 지금 행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김지석 구단 중앙 쪽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뭐 뒤로 있는 것은 자 뭐 앉아서 지겠다는 얘기고 중앙 쪽에 뭔가 한번 움직여 보고 마지막 수법을 걸어 본 다음에 안 된다면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중앙에 안 둬볼 이유는 없죠. 네, 이렇게 무조건 중앙을 안 둔다는 거는 그냥 돌을 거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상대가 판을 깔아줬는데 안 둘 수도 없잖아요. 네.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뭐 볼까요? 여기 두고 뭘로 둬야죠? 나갈까요?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다 돼도 혹시 여기까지 다 돼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백이 절묘하게. 노려야 될 것은 그 넉점을 잡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놓고 따내게 뭐 예, 해야죠 뭐 이렇게 지금. 둬서 이럴 때 늘고 그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를 뭐 이렇게 파고들고 받을 때 가끔 근데 뭐 이렇게 뒤에 수가 많죠. 뭔가 뭐가 바로 놓고 때려야 되는데 이건 뭐 이러다 오히려 도로 붙여주는 네. 꼴이 돼서 일단 뭐 눈에 보이는 수는 사실 없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중계하는 입장에서 김지덕 구단의 승리를 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지만 사실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서 절묘하게 뒤에 집을 집이 다- 안 나게 다- 해서 다 놓고 따내게끔. 반대로 백은 이게 진행이 되고 나서 진짜 여기서 여러 개 놓게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런 데를 건너붙여서 여기는 네. 이제 여기는 백집이 많이 나면서 저 패는 무조건 이기고 또 여기도 백이 압박해서 혹시 나중에 이게 또 선수로 돼서 여기도 집이 나고 이 정도면 역전 되겠는데요. 예, 뭐 이렇게 뭐 그 꿈만 같은 이야기들을 네.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 아예 뭐 없는 확률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충분히 세상 일에서 벌어질 만한 수법들을 쓰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두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분명히 이걸 백이도도 한 집 반은 흑이 이기는 상황에서 약간 득을 받기 때문에 물러나면은 뭐 10집 딱 쉽게 말해 10집이 나오는 바둑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어이 또 버티고 요거까지 단수 쳐서 이걸 왜 당하고 있는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물러나든지 사실 이걸 물러났을 것 같고 네. 여길 둘 때 그냥 뒤로 여기로 단수 하나 쳤을 것 같아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두 집 손해 본 건데 여기서 이제 득 본 게 있으니까 뭐 어차피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요. 네, 승패하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속칭 말하는 사서 고생길이죠. 사서 고생길. 일단 그쪽이 아니라 일단 최대한 튼튼하게 지켜뒀고요. 진짜 왜 이렇게 둘까요? 한국 선수가 두면은 진짜 답답해서 막 제 마음이 막 타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 때 신진서 구단이 좀 과수 아닌 과수를 네. 둬서 저희 마음이 굉장히 타들어갔었잖아요. 일단 파일럿 7단을 보는 그쪽으로 둬도 그럴 거면 왜 여기 단수를 안 쳤죠? 그럴 거면은 어차피 다시 이걸 두면은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있는 걸까요? 왜?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설하는 거는 여기를 백이 둘 때 안에서 받기가 싫어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이곳에 이제 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둔 건데 어차피 여기로 둘 거면은 이거 끊을 때 지금 이수 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로 밖으로 단수 친 거랑 또 완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수는 없어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두는지. 희망 고문인데 뭐 진짜 희망 고문이랄 때가 다 네. 이런 거고 지금 김지석 구단도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읽어보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차피 졌다고 생각하다가 중앙 쪽에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수익기가 정확하잖아요. 빠르고요. 원래 이런 데서 진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진짜 전문 분야긴 한데 일단 뭐 눈에 보이는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일단 단지 그냥
찝찝해 보이는데 흙이 왜 이렇게 두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막상 수를 내라고 하면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 차이가 조금 더 미세했다면 이런 데를 근데 참 여기 자충이 참 이렇게 두면 굉장히 집으로 늘고 여기 찜찜함도 있고 수도 많이 줄잖아요. 거의 바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받나요? 거기로 받고 나중에 또 받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받아야 네. 되니까 흙이 진짜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부터 붙이면 또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뭔가 지금 흙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미세했는데 흙이 계속 받아야 되면 역전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워낙 큰 데를 뒀어요. 저기가 자체로 백이 새 집이 없어지고 자체 그것도 거의 내 이게 집이잖아요. 내 집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체 거의 내 집에 지금 흙이 따내면은 지금 패를 할 수 있는 곳을 두고 난 다음에 중앙이기 때문에 진짜 수가 나던지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수가 난 거나 진배 없다는 그런 모양이 되던지 해야 돼요. 한 5-6개 놓고 때리고 네. 주변 다 득보고 막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위해서 지금 김재석 구단이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참 바닐러 7단은 참 본인의 수익에 대한 많은 생각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차라리 좀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득을 본 상황이 아니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네. 정확하게 딱 득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앞서에는 왜 이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며 참 그럼 중간에 뭐 백집이 조금 더 늘었지만 그 정도로는 어차피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상대는 이제 백이 큰 곳을 두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흙이 큰 곳을 두고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선수 연장책이었겠네요. 네, 시간 연장책을 지금 하나 사용하고 중앙 쪽을 두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안쪽을 지켜버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파닐러 출단의 생각은 이제 상변에 패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 부분적으로 백이 지금 나와서 한 점을 잡게 되면 여기를 나와서 한 점을 잡게 되면 분명히 백이 이득을 받거든요. 많이 이득을 봤죠. 그래도 여기 패가 있고 만약 이 패를 백이 패감으로 버텨서 이겨낸다고 해도 그래도 끝내기로 다른 곳을 2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이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리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처리한다면은 여기를 바로 두는 건데요. 이제 패를 안 하고요. 네, 이렇게 네. 되면은 다 끝났네요. 5, 12, 30. 이게 흙이 최소한 반집은 이겨 있는 것 같네요. 백이 그럼 중앙에서 득을 보긴 봤네요. 네, 흙이 물러나서. 네, 흙이 지금. 물러나서 확실히 득은 봤는데요. 어차피 52에 72 그리고 여기까지 73집은 나 있기 때문에 흙은 65에 흙이 젖혀 있게 되면 64 9집의 반패로 보이거든요. 어차피 가장 쉽게 둬도 흙이 이겼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득을 받고 뭔가 최대한 열심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바둑의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팩감은 조금 더 또 팩감 백이 더 많아 보이죠? 일단 파일럿 7단의 중앙 쪽 선택은 진짜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네. 진행이죠, 지금 진행은. 전혀 이득될 게 전혀 없는 동작을 취하면서 바둑이 좀 더 복잡해졌는데요. 아쉬운 건 이래도 역전에는 닿지 않는 지점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근데 지금 제가 옆에 있는 이제 엘폭으로 찍어보는데 흑이 이제 패를 계속하면은 흑이 무조건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 87%인데 흑이 패를 안 하고 그냥 중앙 쪽을 두면은 거의 5대5가 되는데요. 반집 승부가 되나 봐요. 그냥 중앙을 둔다고 봤을 때 저희 계산으로는 반집 흑이 이겨 있는 것 같은데 뭐 엘프고 상으로는 그냥 5대5입니다. 거의. 역전이 되나요? 아니 역전은 아닌데 그냥 5대5예요. 근데 다 끝났는데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뭔가 이제 반패가 이제 상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마지막 반패. 근데 반패가 반패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승부가 된다는 것 자체 그렇게 되면은 대국 당사자들은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물러나면은 넉넉하게 흑이 한 집반에서 두 집반, 한 집반은 이겨 있는 바둑을 괜히 지금 변화가 일어나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팩감을 이런 데를 쓰게 되면은 이런 데 흙이 좀 두기가 그렇죠. 백이 하변 팩감 같은 경우는 조금 아끼고 싶은 예, 경우에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이쪽 찝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한 집을 내는 게 적어도 흙이 반집은 더 득이잖아요. 네. 여기가 다 붙여져 있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역전에는 아직 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변화도 자체가 사실 아까 전에 안윤정 프로가 보여준 것도 저는 흑이 반집 이기는 것 같은데 지금 엘포가 보여주는 변화는 일단 당연히 패를 계속합니다. 당연히 백이 패를 계속해서 패를 백이 이기긴 이기는데 이런 패감을 쓰게 해요. 흑이 결국. 결국 중앙 쪽에 전혀 그래서- 중앙 쪽에 뭔가 나중에 한번 놔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패감을 결국 다 쓰게 되면은 아까 전에 두신 여기는 그냥 한 집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말고 다른데 이제 끝내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팩감으로 이런 데를 찔러 갔을 때 그렇죠. 뭐 다음에 끊고 단수 치는까지 하면 훨씬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김기석 구단이 항복을 선언을 했네요. 네, 사실 뭐 계속 희망 고문이었잖아요. 네, 사실 뭐 패를 이겨도 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기석 구단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기석 구단 조금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석 구단 초반 부분부터 굉장히 치열한 전투로 계속해서 판이 이끌어졌잖아요. 네, 전투가 끝난 이후에 조금 낙관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상대를 압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물러났던 게 결과적으로 좀 페인이 된 것 같고 마지막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따라갔는데 정말 아쉽게 한 발자국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의 아쉬운 패배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